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산불과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네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네. 이맘때 산불이 발생하면 이 바싹 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막대한 피해로 음.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서 산불 조심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산불 조심 기간이 1년에 몇 번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뉴스를 하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봄하고 겨울 이맘때쯤. 네네. 네. 맞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건조한 봄과 음. 가을 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리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 음. 이게 국립공원의 경우는 봄에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가을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등산로, 즉 탐방로를 전면 통제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통제해서 이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네. 이건 각 지자체가 기상 상태나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산불 조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일단 지금이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오는 15일까지가 대부분 이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네. 가을철 산불 발생의 약 52%가 입산자 실화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많은 산들이 좀 제한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모든 산을 입산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산의 입산 통제는 아니고요. 예. 이 기간 동안 이제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음.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포털 사이트에서 등산 코스를 검색하면 지도에 이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통제된 탐방로를 예. 뜻하고요. 또 녹색은 개방돼 있는 탐방로를 뜻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통제 기간이라고 해서 실제 이 탐방로를 가면 뭐 물리적으로 음. 막아두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통제 구간인지 모르고 또 기간인지 모르고 어. 입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하지만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1호의 규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전에 이 저 등산로 정보를 잘 파악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면적으로 통제를 하는 산도 있는가 하면 뭐 음. 개방하는 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통제 탐방로와 개방 탐방로 왜 이렇게 어렵게 나눠서 관리하지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등산객을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등산객들의 등산 욕구를 해소시키고자 또 개방 탐방로를 음. 만들어 두기도 했고요. 이렇게 개방 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산불이 나더라도 좀 진압하고 차단하기 쉬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산불은 예방하는 것,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선 허가 없이 뭐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네. 둘째, 입산 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뭐 라이터나 버터 등 음.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 난방기에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다음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산불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하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게 고의든 실수든 뭐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중 처벌하고요. 또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인화물질 휴대하는 것 저 당연히 금물이고요. 담배 정말 조심하셔야 네. 되는데 그 올해 3월에 왜 울진에 대형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이때 그 담배로 인한 그 방화 실화 가능성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와 피해를 남긴 산불로 기억되는 울진 삼척 산불. 아직도 이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그 당시 이제 불이 났던 일대가 울진에 있는 응봉산 응봉산. 일대인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날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 덕후온천 쪽 탐방로는 아직 뭐 통제되어 있고 복구 상태에 있고요. 또 나무들도 여전히 그 그을음에 시커멓게 탄 채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큰 불길이 잡혀도 땅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불씨가 있다고 해요. 그 네. 불씨가 되살아나서 이게 결국에는 잔불을 정리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그만큼 피해도 막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실수로 뭐 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 실화죄, 음. 또 고의로 일부러 불을 낸 경우에는 산림 방화죄로 다스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실화죄와 방화죄 성립 요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이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자신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이게 중실화의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중실화 죄의 경우는 조금이라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화재 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또 불법이 가중된 걸로 보고 실화죄보다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 방화죄는 어떻게 성립이 될까요? 산림 방화죄는 산림이나 산림 보호구역 또는 보호수 등의 불을 지르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예. 특히 이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처벌도 매우 엄중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의 계획적인 방화라면 뭐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과태료 부과 기준도 있지 않나요? 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적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산림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30만 원 이하, 또 입산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사람에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산불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처벌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지키는 것도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산불을 발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이건 산불을 발견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생 장소와 시간, 또 산불의 크기, 그리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 뭐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이제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산불 신고는 산림청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지역번호 042-481국에 4119번으로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시청이나 군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또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있겠고요. 또 소방관서와 경찰관서, 지역번호에다가 119 혹은 지역번호 그리고 112, 또 군부대, 그 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장 등에게 알려도 되는데요. 네.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스마트 산림 재해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탐방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방된 탐방로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지도를 검색해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도를 검색하는 게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인데 예. 산불 조심 기간엔 정말 이 직접 탐방로를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하잖아요. 음.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가을철 등산로 통제 구간을 검색하면 주소와 명칭으로 좀 간편하게 통제되어 있는 등산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도 입산 가능 지역이 확인 가능한데요. 혹시 뭐 일반적으로 뭐 로드뷰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 처음 가는 길이나 모르는 길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가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로드뷰로도 등산 탐방로를 볼 수 네. 있더라고요. 아,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네네. 이게 모든 산과 모든 탐방로가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산이 검색돼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용하곤 합니다. 네. 이건 산행 전에 이제 눈으로 먼저 등산을 다녀오면 좀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직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보름 정도 남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12월 16일을 가장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새해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전까지 또 부지런히 겨울산 다닐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자연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조심에 모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